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초대형 거인들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은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일까요?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빠르게 눈치채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토시입니다. 우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안 오른 RWA 섹터 중 소개해드린 리스크는 현재 어떻게 됐는지 혹시나 영상을 보고 진입을 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짧게만 짚어드릴게요. 아직은 상승적으로 발산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려드린 POC라고 불리우는 경계선 지지 라인까지 조정 후에 가는 그림도 생각해서 기회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상을 올린 당일 밤에 신기하게도 계엄령이 떨어지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바로 말아올려 주었고, 말씀드린 1,500원대의 POC 자리부터 오른 퍼센테이지를 계산해도 다른 종목에 비해 더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약 40% 가까운 상승량을 보여주었네요.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특별히 흥미롭다기보다는 조금은 수상한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거인들의 수상한 움직임과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줄 발판을 마련한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뒤에 진입한 종목을 언제 매도해야 할지 불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한 온체인 데이터까지 알이 꽉 차게 준비해 보았으니까 그럼 오늘도 가시죠.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저는 자료들을 서치하고 이슈들을 살펴보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번 2024년에서 2025년 불장의 신호탄을 쏘았던 친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가 사실 원래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2017년 45대 대통령이었을 당시의 트럼프는 비트코인은 사기처럼 보인다 라고 발언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의심과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한테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에 인생을 바친 남자 마이클 셀러도 2013년 비트코인의 남은 생애는 얼마 남지 않았다, 온라인 도박에 겪었던 것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 같다 라고 발언하기도 하였었죠. 이처럼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2명이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가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 둘은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10만 달러가 넘어간 비트코인을 축하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트윗을 마이클 세일러가 리트윗하며 우리에겐 비트코인 대통령이 있다라는 게시글을 게시하였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투자 종목의 가격이 일정 수준 도달했다고 축하하는 정도면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인식 변화가 최근 들어서 너무나 가파르게 변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 두 인물한테서만 국한된 상황은 아닌데요.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굴리는 주식 펀드인 현물 ETF가 올해 1월에 출시되고 나서부터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초대형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비트코인 ETF 기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비트코인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 현물 ETF들의 총 보유량은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넘겼습니다. 출시된 지 1년도 채 안 돼서요. 그리고 세계 1등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의 운용 자산이 500억 달러를 빠르게 돌파하면서 모든 ETF 역사상 최단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IFA라고 하는 미국 외 선진국들을 대표하는 지수를 펀드화시킨 상품보다 무려 5배가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즉, 현재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는 그 어떤 자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치열하고 급하게 매집하는 정도면 비트코인한테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비트코인이 출시된 게 2009년 1월이었고 처음 거래된 게 2010년 5월일 정도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정말 보이지 않는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이 요즘 들어 그 본질에 대한 가치를 입증받기 시작하고 2024년 들어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한 해에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건 전 세계의 거인들이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 변화
하나를 알려준 정보였으므로 별 2개로 책정할게요. 이 거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만 변한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대표적으로 이 트럼프가 AI와 가상화폐라는 두 주요 분야에서의 책임자를 데이비드 sak스라는 사람을 임명했죠. 이 데이비드 sak스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의 성공 신화를 만든 초기 멤버입니다. 2000년대 당시 온라인 결제라는 시스템에 억압을 당해왔었던 페이팔을 오늘날까지 상용화시키고 발전시킨 엄청난 기술 혁신가에 해당하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데이비드 sak스는 트럼프에 의해 가상화폐 부분 책임자로 임명되기 전부터 암호화폐 생태계 부흥을 위해 큰 노력과 활동을 한 인물에 해당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페이팔이 직접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하면서 전통 금융시장에 있던 자금들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을 시켰었죠. 그런 PYUSD가 8월에는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슈도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장난으로 들어온 게 아닌 진심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현 미국 정부에서의 AI 분야와 가상화폐 분야 최고 책임자로 두었다라는 것은 트럼프가 AI와 가상화폐 두 분야를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분야로 보고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림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인물이 한 분 있죠. 이분은 2017년 7월에서 비트코인은 실질적인 사용 사례가 거의 없는 투기적 자산이라며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하였죠. 바로 현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입니다. 이 제롬 파월조차 이러한 세계의 거대한 인식 변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달 5일에 파월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가까워진 가운데 비트코인은 달러가 아닌 금의 경쟁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전 세계 자산 순위 1등이자 시가총액이 10배나 높은 금을 비트코인의 경쟁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미국 공식 재무부의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비트코인은 도박성이 짙다 혹은 투기적 자산이다 라고 한 것과는 반대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기재하였죠. 그리고 흥미로운 자료 또한 같이 게시를 해줬는데요. 이는 디지털 자산의 시장 규모를 다른 자산군과 비교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2015년 64억 달러 규모였지만 2024년에는 1조 3천억 달러로 2015년 대비 약 213배 성장했는데요. 그에 비해 미국의 채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성장률을 2015년과 견주어 보면 성장률이 2배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자산군에 비해 비트코인의 성장률이 약 100배 이상 빠른 것이죠. 이처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의 거인들이 점점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들을 변화시켜 나가며 비트코인의 가치와 영향력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어요. 이는 전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인들의 인식 변화와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 준비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었으므로 별 3개로 책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끝날 것 같지 않는 비트코인의 수요도 어느 순간 마를 날이 오겠죠. 저는 그 시기를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는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이익과 손실을 분석한 데이터예요. 말 그대로 단타 치는 사람들의 이익과 손실을 나타낸 것이죠. 검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녹색이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 구간을 뜻합니다. 반대로 노란색 영역은 단기 보유자들의 손실 구간을 뜻하고요.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녹색 구간, 즉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이 낮게 잡아도 80% 이상이 됐을 시부터 시장이 과열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자 항상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갔었죠. 하지만 아직 지금은 59%대로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의 고점에 염려를 하고 있을 구간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진짜 뜨거운 상승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뜨거운 상승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둔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보면 비트코인의 고점 시그널을 조금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빨간색 선과 녹색 선이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데이터로 비트코인의 예상 가격들을 표시한 선이에요. 보통
빨간색 선이 셀링 프라이스라고 해서 닿으면 매도해야 하는 선에 해당하고, 초록색 선이 플로어 프라이스라고 해서 닿으면 매수해야 하는 바닥 가격대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빨간색 선이 닿자 하락이 시작됐고 초록색 선이 닿자 상승이 시작됐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는 아직 어느 곳에 닿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셀링 프라이스인 150K 부근대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부터 약 50%나 최소 상승할 구간이 남았다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인들과 미국이라는 나라는 비트코인의 대폭발 상승을 위해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불장이 이제 끝나나라는 걱정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불장의 막바지 사이클이다 라는 신호를 포착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 구독을 눌러주셔야 저의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고점 시그널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영상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번 불장의 아이콘인 두 거인의 인식 변화와 현재 이 상승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주고 기관들의 압도적인 ETF 수요를 알아보았죠. 그리고 페이팔 창업자의 가상화폐 최고 책임자 임명은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인의 물밑 작업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뜻밖의 제롬 파월조차도 이런 비트코인을 1등 자산인 금과 동일선상에 두면서 현재 전 세계 거인들이 비트코인의 폭발적 상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짚어보았네요. 그리고 진입할 종목을 언제 매도해야 할지 힌트를 주는 온체인 데이터까지 알차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 영상에 텔레그램 링크를 달아놓다 보니 기존의 텔레그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들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신문처럼 매일매일 정보를 전달드리기에는 사실 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들어오셔도 돼요. 다른 리딩방처럼 여기로 문자 1 보내라 혹은 얼마 입금해라 이런 거 딱 질색이고 안 하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쉬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소중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려요. 더 많은 얘기해주고 싶지만 아쉬움을 뒤로 한 채로 가볼게요. 사토시였습니다.